오랜만입니다. 오늘은 궁합, 살면서 가장 최대 관심사가 궁합입니다. 그 다음에 나 직업이 무엇이냐, 나 뭐 먹고 사냐, 내 재능이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한데 최대 관심사가 부부 문제, 궁합. 나는 어떠한가, 궁합이. 뭐 신분이라든가 뭐 부귀 빈천을 떠나서 모두에게 관심사가 궁합입니다. 가장 입장 곤란한 게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와가지고 궁합을 봐달랍니다. 참 어렵죠. 뭐 옛날에는 뭐 남자들이 그 여자를 이렇게 중처벌하게 해서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뭐 같이 살았는데 뭐 허용이 됐죠. 지금은 법적으로 부인은 한 명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두 명을 이렇게 데리고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이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신기하게 여성분들이 오히려 남자를 두 명을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는 남자가 바람을 피나 여자가 바람을 피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전에도 이렇게 궁합에 대해서 많이 올렸고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룻밤 지나고 나면 다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이별하는 이유는 많죠. 남녀가 서로가 이렇게 외도를 한다든가 뭐 사망을 한다든가 뭐 장기 출장을 가고 주말 부부도 뭐 이별이라 할 수 있는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몰라도 한번 사주를 보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정 이혼이 많은 문제가 외도, 성격 차이, 뭐 성적인 문제, 뭐 의처증, 의부증, 폭력, 뭐 고부간의 갈등, 뭐 교통사고, 뭐 기타 등등 있습니다. 궁합이라는 거는 그전에 한번 제가 유튜브 올렸어요. 궁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직공자하고 합팔합자가 만난 것인데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모양을 궁합이라고 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궁이라는 거는 부부가 가정생활하는 모양을 말하는데 합이라는 거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거라 말할 수 있다 이거요. 그래서 궁을 보는 거하고 합을 보는 건 다릅니다. 궁합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공자하고 합팔합자인데 궁도 봐야 되고 합도 봐야 되고 궁합만 보고 운을 살피지 않으면 낭패를 봅니다. 지분 져놓고 눈비를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지붕이 없다. 이러면 안 되겠죠. 궁합의 판단 기준점은 이 궁하고 성이 있는데 궁이라는 거는 내 사주에 내 명이 있잖아요. 배우자 궁을 살피는 겁니다. 배우자 궁은 일지로 본다. 그죠? 연어 일시 중에 일지로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성은 무엇이냐? 궁 말고 성입니다. 육신에서 찾는 것인데 남자는 재성으로 보고 여자는 관성으로 봅니다. 이건 아마 초등학교 1학년도 아는 내용일 겁니다. 궁하고 성이 상생과 재화로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고 관하고 성이 상극이나 설기로 불미하면 불행합니다. 상생과 재화가 구분해야 되는데 재화는 상생을 받은 것을 생해주는 육신을 살피는 것이고 만약에 정제나 정관이 없으면은 편제나 편관으로 배우자성을 보는 것입니다. 격에서는 억부용신을 배우자 성으로 봅니다. 그러면 격에서는 내가 정제격이다. 그러면 억부는 무엇이냐?
정인인데 이건 격에서 해야 되니까 이거는 넘어가야 됩니다. 자리궁은 일지를 배우자 궁으로 봅니다. 이거 저번에 설명을 다 해드린 건데 오늘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배우자 성을 충국하는 육칠이 많으면 불미합니다. 배우자 성이 재성인데 비견겁제가 재성의 상극을 하거나 많으면 불미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배우자 성을 설기하는 육신이 과다하다면 불미한 겁니다. 배우자 성이 재성인데 식상도 없이 관성으로 흐른다. 그러면 배우자 성이 불미한 겁니다. 또한 배우자 성을 생해주는 육신이 없다면 재성이 부인인데 식상생재가 안 되면 도움이 적어서 이 배우자는 눈물을 무진장히 흘리고 삽니다. 또한 배우자 궁이 충국이 되면 불미합니다. 또한 배우자 궁이 충이나 극이 되면 불미합니다. 운에서 배우자 관성을 충국하면 불미합니다. 상관, 경관을 말하는 거죠. 배우자 성을 합하거나 화하여서 천간에 간지가 배우자 성을 합해서 화하거나 간지가 다합을 하면 외정을 합니다. 비겁이 합이 있거나 운에서 또다시 비겁을 합하면 외정을 합니다. 누가 하냐? 내가 하냐? 부인이 하냐?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누가 할지 모르는 겁니다. 암장에서 간합을 하면은, 암장이라면 지장간이 있는 거죠. 지장간에서 간합을 하면 몰래 만납니다. 몰래. 정관이 관성인데 재생관을 못한다. 편관인데 편재가 재생사를 못한다. 그러면 마음이 딴 데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정관이 재생관이 없거나 편관이 재생살이 없으면 다른 곳에 정을 둔다 이겁니다. 배우자 성이 연이나 월에 있으면 상전 모시듯이 해야 합니다. 시에 있으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많은 것 중에 어찌 부부가 해로를 하며 어찌 부부가 궁합이 좋을 수가 있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궁합은. 합을 보는 것은 남녀 서로를 배합을 하여서 판단하는 것인데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격의 용신이 상극이 되거나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가를 살펴야 되고 격의 상극이나 생조를 살펴야 됩니다. 각자가 필요한 오행이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왕쇠라든가 조를 봤는데 잘 나가다가 이거 설명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하면은 격용신이 있는데 간혹 저는 신사를 안 보는데 각 자리 궁에서 생이나 극을 보고 신살도 살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조금만 참조합니다. 원진살이니 도화살이니 살짝만 참조합니다. 궁합이 서로 상극하는 격은 불미합니다. 남자는 상관격, 여자는 정관격. 아주 불미합니다. 용신이 남자는 임수, 여자는 무토.
아주 불리합니다. 자신에게 불필요한 오행이 많은 사람은 서로 불미합니다. 자신과 조우가 안 맞으면 홀로 밤을 지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남자는 따뜻해야 되고 여자는 추워야 된다면 홀로 밤을 지셉니다. 연이 상극이나 원진이면 성장 배경이 다릅니다. 연이 상극이나 원진이면 연애 과정에서 부모의 반대를 겪거나 결혼 후에 고부 갈등을 겪습니다. 일이 상극이나 원진이면 서로 의심하고 원망하고 후회합니다. 이거는 옛날에 많이 봤던 법인데 상대 사주하고 내 사주하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보는 건데 글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데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시가 상극이다. 서로 붙여놨는데 상극이나 원진이면 미래가 불확실하고 아이 낳자마자 이별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간의 합은 정신적으로는 잘 맞고 일지의 합은 육체적으로 잘 맞습니다. 간여 지동된 일주는 참 힘듭니다. 뭐 임자일주, 기미일주, 갑인일주 헤어지기도 힘들고 눈물이 절로 납니다. 대체적으로 일지와 합한 띠를 만나는 것이 통례로 보면 됩니다. 궁합이 잘 맞나 안 맞나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훑어보고 이제 부부궁은 어떤가. 궁합이 결혼을 위한 것이면 부부궁은 결혼 생활에 원만할 수 있냐 없냐, 마음과 육체가 하나됨이 좋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부부궁합을 한번 봅시다. 부부궁합의 판단 기준은 일주가 왕세 강약을 판단하여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능력을 판단합니다. 일주가 왕하냐 쇠냐를 보는데 왕한 게 좋은지 쇠가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지 뭐 왕하면 좋냐 쇠하면 나쁘냐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격국하고 용신으로 정신과 욕망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이고, 배우자 성은 덕을 살피고 일지는 복을 살피는 겁니다. 배우자 성의 충극이나 생부나 설계를 살펴서 배우자의 안전도와 기여도를 살펴보는 것이고, 일지의 충극과 신살로 배우자의 복을 살피는 것입니다. 운에서 배우자 성과 일지의 충극, 생부, 설기로 결혼 생활의 지속성을 살펴보는 겁니다. 남자가 비겁이 많고 재성이 약하면 불미합니다. 여자가 신어하면은 남편 시중을 거의 못 들고 남편을 무시합니다. 남녀 모두가 중인이라고 해서 경금일간이 신금, 경금일간에 신금이 또 있다면 극부나 극철을 해서 외정을 하거나 망신을 당합니다. 남녀 모두가 비겁으로 신앙하면은 남자는 첩을 거느리고 여자는 첩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자는 혼자 사는 이가 허다하고 혼인에 무관심합니다. 결혼했다 하더라도 운에서 결혼한 거지 결혼에 유지하기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 남녀 모두가 인성이 태고하거나 신강하면 시립과의 불화가 허다합니다. 특히나 여자는 남편 대신에 생존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고지식하고 아내를 종부리듯이 하니 너무 인성이 패거하고 사주가 심각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부부궁합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만약에 너무 신약하다. 그러면 배우자에 의해서 시달림으로 인생을 소비합니다. 편협에 빠지기가 일수이고, 신약하면 남자고 여자고 첫사랑에 실패하니까 애정을 잊지 못하고 슬피 웁니다. 슬피우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만약에 알면 부부궁합의 전문가가 되겠죠. 격용신을 하지 말까요? 여러분들이 격용신은 잘 모르니까 이 사주의 그 격용신으로 해설하려면 너무 어려운데 일단 약식으로 해드릴까요? 이 남녀 모두가 비겁이 용신이면은 재혼을 하거나 여자는 첩이 됩니다. 여자가 식상격이면 남편보다 자식을 의지해서 가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남자가 관격인데 재성이 용신이면 처가 내조를 잘합니다. 여자가 관격에 인성이 용신이면 귀한 여성입니다. 남자가 제격인데 식상 용신이다. 그러면 처하고 상의하고 처가에 의존합니다. 여자가 관격에 재성 용신이면 남편을 위해 희생합니다. 제가 뭐 여자가 남자가 이렇게 했다고 뭐 싸가지가 있네 없네 하지 마시고 자료에 그런 뭐 제가 뭐 여성분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료에는 여자가 이렇게 써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시한 거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여자 사주에 업부용신이 합거되면 남편이 외도합니다. 이게 봐야죠. 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가지 말씀드리면 알아듣는 거는 한 30개 됐고 나머지는 근데 왜 얘기하냐 그건 아니고요. 어떡하지? 업부용신이. 근데 왜 설명 못하면 여자 사주에 업부용신이 합거되면 남편이 외도를 하는데 본인이 여자 사주에 지금 업부용신이 뭔지 모르잖아요, 제가. 뭐 여자 사주에 업부용신이 만약에 편제다. 편제. 근데 이제 정인하고 합을 한다던가 업부용신이 그럼 남편이 외도한다 이건데 여자 사주에 억용신이 상극이 되면은 남편의 능력을 탓하게 되고 딴말을 봅니다. 격하고 용신하고 서로 상극이 되면 등 돌리고 상대방 집안을 험담합니다. 그 남자나 여자나 가장 문제가 겁자하고 상관인데 특히 그 남자는 군겁쟁제가 되면은 극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성이 비경금 병화일간인데 정화나 병화가 있는데 경금이나 신금을 극한다. 그 여자를 이렇게 이쁘게 안 하고 참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상관, 경관을 하게 되면은 하여간 남편은 쥐잡듯이 잡습니다. 여자가. 이런 여성은 안 만나는 게 신상 편하겠죠. 여자 사주가 식상생제되면은 남자께 아주 사랑도 주고 잘합니다. 남자 사주의 식신생제가 되면은 여자한테 사랑을 베풉니다. 여자 사주가 관인상생이 되면은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덕이 무한합니다. 남자 사주에 정제, 편제가 혼잡되면은 그의 처가 복잡합니다. 특히나 비겁과 암합을 하면은 거시기 합니다. 여자 사주에 월상에 상관이 있으면 자식 두고 집 나갑니다. 안 나갈 수 있고요. 시상에 상관이 있으면 자식을 데리고 나갑니다. 만약에
관성이 없다면 해로는 하나 운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남자 사주의 재성이 지지, 토에 암장을 하면 무난합니다. 무토일주가 지지, 토, 재성이 있으면 그의 처가 흘러서 딴 곳으로 갑니다. 남자 사주의 재성이 지지, 토에, 그럼 진중 개수를 말하는 거네. 토에 남녀 모두가 일지에 배우자성이 있고 용신이면 처복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지에 부인이 있거나 일지에 남편이 있으면 남녀 모두 일지, 연월일수록 일지에 배우자성이 있고 용신이면 처복이 있다. 뭐 용신이면 남편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없으면 관세 모살입니다. 만약에 일지가 귀신이다. 인연이 박하고 처복 또한 없습니다. 근데 뭐 없다고 해야 되는지 그냥 뭐 이렇게 가녀지동이면 배우자와의 인연이 아주 박합니다. 특히 일지가 양인이라든가 겁재면 극부나 극처입니다. 지금 이게 제 유튜브에 아마 부부 보는 법에서 옛날에 20분, 30분 다 올려놓은 게 있어요. 올려놓은 게 그거 참조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만 붙잡고 늘어지면은 아마 부부 궁합에는 한 전문가가 될 겁니다. 전문가만. 월하고 일지가 충돌이 됐다. 그러면 나하고 싸우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일하고 시지가 충돌됐다. 그러면 자식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부인이 월하고 일지하고 충돌됐다. 그러면은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때문에 싸우는 거고, 만약에 운에서 또다시 일지나 시지를 충돌했다. 그러면 이별합니다. 이별해. 일지가 월지나 시지에 합을 하면은 다정하고 공경은 하는데, 운에서 다시 합하면 사랑이 지나쳐 집착이 되거나 의처 의부증이 생기고 사랑 싸움이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관성 일주라든가 재성 일주는 복종과 공경을 강조하니까 서로 양보 없이 싸웁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다시 궁합을 올렸냐면은, 제가 이 사주 명리학을 안 올리는 이유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올리면 올릴수록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남들은 이렇게 사주가 맞다, 막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사주 맞다라는 말을 감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고서가 몇십 권이 되는데, 한 권을 마스터하려면은 3년, 5년, 10년 걸려요. 근데 한 45권 돼. 이거를 본인들이 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얘기를 그 유튜브에다 대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냐는 얘기야. 그래서 안 올리는 게 죄 짓는 게 죄를 안 짓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올리니까 참 얼마나 앞뒤가 안 맞아. 그런 놈이 또 왜 올렸냐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올리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참 정신 나간 놈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요. 많은 명리 이론이 있는데 진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냥 명리 포기하셔야 돼요. 진짜 어려워요.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거고, 안다는 말 다 거짓말이고, 몇 번 얘기하잖아요. 명리 포기해야 된다고요. 근데 명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취미를 하겠다. 난 인문학으로 하겠다. 나는 맞다는 말 그냥 공부하고 싶다. 그럼 하시면 돼요. 제 말 들을 것도 없고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사주를 말하면은 뭐 상신, 기신, 뭐 구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게 저처럼 이렇게 상신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긍정적이지가 않고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신 있고 훌륭한 분들 만나서 그냥 공부하시면 되고, 저는 그런 건 뭐 필요 없고, 그냥 가끔씩. 근데 궁합은 왜 올렸냐면은, 너무 이 사주 보는 분들 중에 그 80%가 궁합을 물어봅니다, 저한테. 그러니 뭐 어떻게 궁합은 남들보다 전문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뭐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주 봤다고는 안 해요. 이게 틀리게 봤으니 그냥 잘하고 사시라고 해야지. 뭐 사주가 안 좋다고 뭐 이혼하고, 사주가 좋다고 뭐 이혼 안 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서로 잘해야지 뭐 그렇던 거고. 하여간 뭐 오랜만에 뵈는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연되면 또 뵙고요. 예. 안녕히 계세요.